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장을 간단히 분석해보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분석으로 특정 종목들에 대한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미국 시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계속된 상승에 지쳐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는 0.37% 오른 반면에 나스닥은 0.05%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제일 큰 폭으로 0.43% 상승했습니다. 기업들이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으나 10년 국채금리 상승과 최근 급격한 상승으로 장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공급망 문제와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 실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이 6만 6천 달러를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됨에도 왜 이렇게 미국 시장은 상승하고 있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적응을 한 것입니다. 테이퍼링도 이미 언제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결정이 나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수 ISM 제조업 지수와 미국 경제의 70%를 구성하고 있는 민간 소비 등의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고 있다는 점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낮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빅테크들이 많은 영향을 받은 듯합니다. 그리고 결제 분야가 많이 하락했는데 페이팔이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왜 하락했는지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실적 발표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고점까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약간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후에 테슬라가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이번 실적 발표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역대급 매출과 역대급 그로스 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어닝비트를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 그로스 마진율이 30%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포드나 GM, 현대기아 차들의 그로스 마진율은 10에서 20% 사이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은 그 그로스 마진율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의 마진율을 깨고 30%를 달성했습니다. 제조업 회사는 30%를 달성할 수가 없는데 30%의 마진율을 보여줬다는 것은 테슬라가 제조회사가 아닌 테크 기업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다가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도 본격 활성화된다면 더 높은 그로스 마진율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나왔는데 하락하는 것을 보면 주가는 이렇게 잘 나올 실적을 선반영해서 최근 며칠간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ASML, 넷플릭스 등도 역대급 실적이 나왔으나 오늘 장에서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과 인도량 모두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과 공급 부족 현상으로 전 세계가 힘든 상태에서 말이죠. 제가 이번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유심히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그만큼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충분히 헤쳐나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공급망뿐만 아니라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성적을 보여줬다는 것은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과 비교하면 더욱 차이가 납니다. GM은 3분기에 작년보다 32.8%나 생산량이 감소했으며 혼다는 미국에서 10.9%나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전부 반도체 때문에 차량 생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왼쪽 자료는 올해 2월에 나온 테슬라의 예상 판매량 자료입니다. 보시면 2021년에는 79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봤는데 지금 3분기까지 테슬라의 판매량은 62만 대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수치를 봐서는 79만 대는 무난히 넘기고 90만 대 가까이 판매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해 말부터 텍사스와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가동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한다면 내년 126만 대의 수치도 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거기다 일론 머스크가 2022년 말부터는 사이버 트럭, 세미 트럭, 로드스터까지 생산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2025년 500만 대는 절대 허황된 수치가 아닐 듯합니다. 테슬라는 이번 주주 서한에서 반도체 부족, 공급 문제, 정전 등
다양한 문제가 공장을 최고 속도로 가동하는 테슬라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의 공급망, 엔지니어링 및 생산팀이 자동차 산업에서 유례없는 독창성, 민첩성 및 유연성으로 이러한 글로벌 문제를 처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생산량과 인도량으로 이 말이 맞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말부터 베를린과 텍사스에서 모델 Y를 생산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테슬라를 평단 113불에 들고 있습니다. 분할 전후로 말씀드리면 565불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코로나 절정일 때 테슬라는 현재 가격으로 75에서 80불까지 떨어졌다가 상승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113불에 샀던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저점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떨어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매수했고 평단이 113불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113불이라고 해도 코로나 절정일 때는 30% 이상 하락한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은 돈으로 바뀌고 지금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일로 인해 분할 매수와 인내심의 중요성을 확실히 깨달았고 지금도 많은 장기 투자 종목들을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확실한 분석을 통해 자신 있는 종목이 있다면 분할 매수로 꾸준히 매수하고 기다리시면 시간은 돈으로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제2의 테슬라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페이팔 소식입니다. 어제 장중에 페이팔이 거의 6% 가까이 하락했다가 현재는 조금 회복한 상태입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 저는 계속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럼 어떤 소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페이팔이 핀터레스트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페이팔은 급락하고 핀터레스트는 급등했습니다. 핀터레스트는 이미지 공유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엄청난 구독자 수 증가와 팔란티어, 우버, 리프트, 슬랙과 함께 빵 주식들을 대체할 미래성장 기업으로도 선정된 기업입니다. 핀터레스트는 이용자가 스크랩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포스팅하여 다른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SNS 플랫폼 기업입니다. 페이팔은 단순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넘어 핀터레스트를 인수함으로써 결제 비즈니스를 SNS로 자연스럽게 확장해 나가려 한다고 합니다. 즉, 슈퍼 앱으로 다가가려고 핀터레스트를 인수하는 것이죠. 아직 정확한 인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핀터레스트를 주당 70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 자료에 적혀 있고 이건 곧 핀터레스트 시총을 450억 달러로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페이팔 시총이 약 3천억 달러이므로 전체 시총에서 무려 15%나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투자자들은 핀터레스트를 이렇게 큰 돈을 주며 인수하는 것은 회사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예상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 관련 보고서에는 아직 거래 조건은 변경될 수 있고 인수가 진행될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핀터레스트는 기존 SNS와 달리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사용하는 SNS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핀터레스트는 충분히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이나 현재 주가는 PER을 보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매출 성장률이 좋지만 여러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높은 PER 때문에 내년 10월 예상 주가를 높게 잡지 않고 지금보다 10% 상승 가능한 68.81달러로 잡았습니다. 페이팔 주주들은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더 고평가해서 70달러로 매수한다고 하니 비즈니스가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며 매도를 한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인수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페이팔이 지금의 성장세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성장하려는 의도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수 가격이 조금 낮았으면 좋겠지만 미래 더 큰 성장 매출 동력을 얻기 위한 투자로 보여집니다. 페이팔같이 엄청나게 큰 기업들은 매출은 안정화되어 있으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페이팔도 큰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가 더 발전하기에는 여기에 뭔가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촉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핀터레스트를 인수하려고 하는 듯한데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떨어진 페이팔을 눈여겨보는 사람들한텐 좋은 매수 찬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중단기 포트폴리오에서 경기 민감주와 바이든 수혜주로 매수한 종목인 버라이즌이 어제 2.4%나 급등하며 갭상승을 했습니다. 버라이즌같이 고배당 주식들은
2.4%가 오르면 엄청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상승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버라이즌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은 거의 비슷하고 EPS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크게 상승할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5G 수혜를 입어 무선 서비스 수익이 4%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건 기존 3.5% 성장에서 0.5% 상승한 것입니다. 또한 후불 무선 전화 가입자 수가 42만 9천 명이 신규로 늘었다고 발표했는데 이건 분석가들이 예상한 34만 3천 명에 비해 무려 2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점점 더 5G가 활성화되면서 버라이즌의 무선 서비스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에 따라 더 큰 매출이 예상됩니다. 버라이즌은 배당이 4.89%로 거의 5%에 달하며 배당 성향은 48%, 5년간 평균 2.11%로 배당을 증가시켰습니다. 배당률이 워낙 크다 보니 배당 성장률은 조금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버라이즌의 차트는 박스권 최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라는 엄청난 땅에 5G 인프라를 계속 설치하는데 가장 큰 수혜를 볼 종목이 바로 버라이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래 보이는 AT&T처럼 더 지하실로 내려갈 수 있으나 AT&T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OTT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무리한 인수합병을 했기 때문입니다. 버라이즌은 통신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고 배당까지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AT&T보다 좋아 보입니다. 저 역시나 아직도 팔지 않고 들고 있습니다. 절대 투자 추천 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